제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연일 일리노이주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한 취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서비스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카고 교통국장은 교통국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발 카터 CTA 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차와 버스 서비스가 모두 개선됐고 CTA에서 범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화이트삭스 경기 도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찰 총수가 나서 외부 총격서를 완전히 폐지했고 구장 내 총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찰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총격 직후에 경기를 계속한 점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가을 겨울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모금 연례 만찬 핸드인핸드 갈라를 23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시아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건망증과 우울증을 앓던 60대 호주 여성의 뇌 속에서 8cm의 비단뱀 기생회충이 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활주로에서 수시간을 대기했다가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물질적 번영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회와 자선단체에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 신자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에게 편지를 보내 연일 일리노이주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한 취업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망명 신청자들이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후원하는 중대한 공익 지정을 통해 가석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산업으로는 식품 가공, 청정에너지, 의료, 운송, 창고 등이 꼽힙니다. 기존 가석방 프로그램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요.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이민자들 자급자족을 지원하면서 노동력 부족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망명을 신청한 후에야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적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을 하기까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립니다. 비시민권 근로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특히 고용주가 직원의 체류 신분을 결정할 때 이들을 학대 위험에 더 많이 노출시킨다며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가 한 고용주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일리노이와 시카고는 지난 한 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시카고로 온 13,000여 명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재정 등 연방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중교통 서비스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카고 교통국장은 교통국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도발 카터 CTA 회장은 2022년에 비해 올해 기차와 버스 서비스가 모두 개선됐고 CTA에서 범죄가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CTA는 올해까지 예정된 버스의 96%를 운행했으며 이는 2022년 약 82%보다 크게 증가한 겁니다.
기차의 경우 71에서 약 88%로 증가했는데요. CTA는 파트타임 버스 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버스 및 기차 운전기사의 초임 임금을 시간당 약 30달러로 인상하는 등 더 많은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이 가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카터 회장은 버스와 기차에 더 많은 보안 장치를 설치한 결과 지난해 이맘때보다 폭력 범죄가 21%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승객 수는 지난해 연말 총 2억 4,350만 명으로 2019년 승객 수의 절반에 그쳐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CTA 버스와 기차를 이용한 횟수는 약 1억 3,200만 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화이트삭스 경기 도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찰 총수가 나서 외부 총격서를 완전히 폐지했고 구장 내 총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찰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격 직후에 경기를 계속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어제 임시경찰청장인 프레드 웰러는 2명의 여성이 다친 화이트삭스 경기 중 총격이 야구장 밖에서 발사됐다는 생각을 거의 완전히 무효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총격이 야구장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총격 직후 화이트삭스 구단이 경기장 밖 오발탄에 의한 부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 결론입니다. 경찰은 총이 관중석에 있던 사람의 소유였을 가능성과 실수로 발사됐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조사 중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에서 총알 한 발이 회수돼 분석 중이지만 수사관들은 해당 구역을 수색했음에도 무기를 찾지 못했다고 WGN-TV는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화이트삭스 보안팀은 총격 이전 어떤 언쟁도 없었고 해당 구역 근처에서 총성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기장 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의한 부상을 주장한 바 있죠. 아울러 이날 윌러 임시청장은 당일 총격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모금 연례 만찬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지난 24일 오후 6시 날스에 소재한 런치 매너 뱅킷에서 설립 38주년을 기념해 열린 핸드인핸드 갈라 모금 행사에는 23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회연 원장의 인사말, 이근무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은주 한인회장, 김인수 동포영사, 할리킴 레이카우니 재무관의 축사, 내빈 소개 및 이사 소개, 감사패 수여, 센터 사업 소개, 돼지저금통 홍보 및 시상, 축하 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는 시카고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는 다양한 업무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례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원장 김회연 목사입니다. 어려운 지금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한 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38년 동안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타 봉사기관같이 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큰 골은 그랜트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이민 사회도 좀 경제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회나 교민 사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점점 그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그랜트를 받아야만 돼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랜트를 받도록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근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그동안 침체기에 있던 저희 센터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삼고자 이번에도 이제 이런 모금 행사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심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센터가 우리 동포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날 기금 마련은 특별히 푸드 팬트리 음식 보관을 위한 대형 쿨러 및 작업시설 보강을 위한 겁니다.
한 달에 2차례 약 20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통조림이나 시리얼, 드라이 밀크 등 푸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을 신선하게 보급해드리지 못해 작업시설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인데요. 이근무 이사장은 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제2기를 맡고 있다며 젊은이 이사 영입과 더불어 센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가 2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들도 영입을 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포사에 감사드리고 특히 교계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교계에서 후원해 주시는 각 교회 구제위원이라든지 또는 전도위원회에서 후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 센터가 그런 대로 명목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시카고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교계 중심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열정을 다해 센터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고 박덕순, 김시자 이사와 재민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가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1년 동안은 저희 간호협회에서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하고 이사장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서로 많이 협력해서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돕기 센터에서 저희가 정말 팬데믹 때 계속 우리가 백신을 놔주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백신을 놓기 전에도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보험이 없는 분들을 피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고 헬스페어 거기에 봉사를 해서 정말 1969년에 시작해서 저희 선배님들이 열심히 다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같이 지금까지 지금 53년이 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또 계속 리타이어를 했지만 리뉴얼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클래식 앙상블의 첼로 전성희, 플룻의 남경원,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팩의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김현채, 시카고 사운드 오브 글로리의 손대곤 대표 이태영 목사가 초청돼 멋진 연주와 노래로 청중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향후 센터 운영의 시드머니로 쓰여질 동전 모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돼지 저금통 홍보 및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수상자에는 최다 금액을 모금한 방두 표시와 최연소 수상자로 4세 베니폴 윤군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축사를 전한 김인수 동포 담당 영사는 두레가 우리 지역사회의 수건인 화합과 단결의 큰 맥을 차지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터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돕기 센터, 두레 센터로 새롭게 바뀌신 서로돕기 센터에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행사를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좋은 취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성금이 하나로 모여서 더욱더 서로 그 한인뿐만 아니라 시카고 지역사회에서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과 봉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레 홍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로돕기 센터 773-545-8348로 연락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첫째, 날씨가 100도라고 해서 사실 어제 밤까지 땀을 범벅으로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의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시아계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 채플힐에 있는 이 대학에서 총격이 일어나 교직원 한 명이 숨졌다고 대학 측은 밝힙니다. 대학 경찰서장은 사고 직후 용의자를 체포했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한 아시아계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 즉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대학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대학 내 코딜 연구소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무장한 위험 인물이 나타났다며 캠퍼스 전역에 대피령을 내렸죠. 대학 당국은 오후 4시쯤 상황을 해제했으나 29일 오늘까지 모든 수업은 휴강 상태입니다. 건망증과 우울증을 앓던 60대 호주 여성의 뇌 속에서 8cm 길이의 벌레가 살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출신의 이 여성은 복통과 설사,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다 2021년 1월 지역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듬해 여성은 건망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캔버라 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을 처음 목도한 건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의 하리 프라야 반디입니다. 환자의 뇌에서 8cm 길이의 기생충을 꺼냈을 뿐만 아니라 그 벌레가 살아서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는 이 기생충을 오피다스카리스 오베르시라는 회충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회충은 주로 비단뱀 체내에서 발견되며 사람 몸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은 비단뱀이 주로 서식하는 호수 근처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풀을 채집해 요리에 쓰곤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회충이 비단뱀의 배설물을 통해 풀에 묻었고 여성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섭취하면서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염병 전문가 산지아 세네가이는 또 다른 유충이 여성의 간 등 다른 기관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는 동물과 사람의 서식지 교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물에게서 감염되는 질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활주로에서 수시간을 대기했다가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어제 CNN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연으로 3년 동안 승객 5,800여 명을 활주로에 대기시킨 아메리칸 항공에 과징금 41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10년 전 활주로 지연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과 대상은 2018년에서 21년 미국을 거친 항공편 43편이었으며 이 중 최장 시간 지연은 2020년 8월 텍사스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6시간 3분간 대기한 사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물질적 번영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회와 자선단체에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 신자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교회 신자 중 52%가 자신의 교회가 교회와 자선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가르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76%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 번영을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 69%에서 증가한 겁니다.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도 26%에서 4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카고 전역에 여름이 끝나가면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죠. 오후 8시 이후에 일몰을 볼 수 있는 날은 올해 중 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어제 28일이 올해 시카고에서 오후 7시 30분 이후에 일몰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 오후 한때 약간의 구름이 드리워지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됩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61도.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비슷한 날씨 속에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떨어져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7도, 습도는 70%,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